안녕하십니까, 개선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고마. 자, 24시즌 두산 베어스의 프리뷰 지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코칭색 변화가 좀 있었죠. 김주용 선수가 두산에서 은퇴를 하고 코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시즌을 앞두고 김기현 선수를 2차 드래프트로 두산이 잘 데려갔죠. 자, 그 다음 FA 잔류 양석환 총액 78억 4 플러스 2년, 홍건희 선수가 2 플러스 2년 24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신인 선수 소개 김태견 선수입니다. 수준급의 패스트볼을 갖고 있고 볼 회전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묵직해 보인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힘을 쓸 줄 안다? 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는 그런 투수다. 이 친구 평속만 받쳐주면 물건 될 것 같다. 외국인 선수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이중국 출자인 헨리 라모스. 로하스만큼은 칠 수 있는 친구고 무엇보다 스위치 타자라서 선택한 것 같다. 3번 타자로서 3할에 20홈런 정도를 기대해야 된다. 선발 파트 23시즌에 이어서 24시즌도 선발은 구성만큼은 국내 최강 수준이다. 단 최원준의 퀄리티 회복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영하, 최승용, 김동주 요런 친구들이 선발 후보군으로서 과연 로테이션에 정착하겠느냐, 요걸 좀 한번 보자. 브랜든의 풀시즌 완주 과연 되겠느냐. 만약에 야가 알칸과 함께 풀시즌을 소화하게 된다면 15승 정도로 해줄 수 있다면 두산 선발진은 진짜 어쩌면 개 사기꾼 새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상할 정도로 두산 외국인 투수들이 최근 수년간 장기 부상 징크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문제 없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알칸타라의 15승 재도전. 알칸이 23시즌에 몇 이닝? 190이닝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야가 그래서 24시즌이 샤프할 것 같지 않다. 올 시즌 건강, 몸 상태가 문제다. 그래서 곽빈까지는 천하무적이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하여튼 24시즌은 부상 방지다. 선발에서 관건은 뭐다? 최원준이다. 최원준이 23시즌에 워낙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24시즌 두산 선발진의 키는 누가 잡고 있다? 최원준이 잡고 있다. 최원준이 4선발로서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 옆구리까지 구성 완벽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최원준보다 계속 신경 쓰였던 게 김동주였습니다. 선발 자리가 한 자리 빈다면 무조건 이 친구가 대체 선발로 들어갈 거다. 문제는 누구야? 최승용입니다. 24시즌 앞두고 이승엽 감독이 천명을 했어요. 제가 감독으로 있느라 최승용 선수는 로테이션에 들어갈 겁니다. 감독이 시커 밀어주려고 하는데 부상 아파요. 귀국.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영하가 불펜으로 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하를 어떤 보직으로 정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 저는 한편으로 이 친구가 두산의 불펜에서 필승조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것도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규. 이 친구는 상무에서 선발로 10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한국 시리즈에서도 선발로 나왔던 친구고요. 근데 23시즌 전역하고 나서 꽤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별로더라고요. 그래, 그럼 24시즌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 너 얼마든지 선발, 대체 선발로 한번 들어가봐. 그리고 김택현도 선발로서 뛰어도 이상할 거 없는 메커니즘이다. 단 체인지업, 포크볼 이쪽이 확실하지 않으면 선발로 들어가기 힘들다. 24시즌 역시 외국인 2명, 곽빈까지 3명은 리그 최강이다. 다만 최승용이 스프링 캠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4번, 5번 선발이 개막하면서 조금 유동적일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최원준은 개막하고 나서 특별한 이상 없으면 계속 로테이션을 돌 텐데 퀄리티가 중요하다. 자,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즌 도중에 무려 두산이 몇 번의 코칭 스텝 변화가 있었냐면 3번이 있었습니다. 5월 3일날 한 번 있었고요. 7월 22일날 한 번 있었고요. 8월 15일날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도중에 외국인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알칸타라 대체 투수로 발라조빅 7월 9일, 시라카와는 임시 외국인으로 7월 10일날 등록이 됐죠. 그리고 헨리 라모스 선수 대체로 제라드 영 선수가 7월 23일날 들어왔습니다. 7월 달에 싹 다 바꿨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성적을 봅니다. 종합성적 74승 2무 68패 5할 2푼 1리. KT한테 12승 4패, LG한테 7승 9패, NC 12승 4패, 키움 10승 6패. 기아 상대로 더 잘했어요. 9승 1무 6패. 삼성한테 4승 12패. 한화한테는 6월달 이후에 2승 8패로 작살이 났습니다. 월별 성적 및 이슈입니다. 개막하고 나서 4월까지 16승 17패. 알칸타라가 개막 전에 허벅지 통증 호소하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개막전에 김태견이 데뷔전을 치릅니다. 개막전에. 그런데 개막 이튿날 브랜든이 등통증으로 조기 강판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알칸하고 브랜든은 그 다음 턴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막하고 나서 4연패. 4월 5일날 라모스 1군 제외. 11일날 하와나한테 지면서 8위. 4월 16일서부터 18일까지 삼성전 수입해 대구. 17일날 브랜든 부상으로 로테이션 또 건너. 24일날 김기현 데뷔 첫 홈런. 4월달 알칸, 브랜드, 라모스, 부진 1군 제외. 외국인 전력 싹 다 아웃. 5월달에 16승 2무 8패. 나 요지랄할 줄 알았어. 근데 두산 팬들 되게 멋쩍을 거야. 4월달에 이승엽 나가. 5월달에 16승 2무 8패 하니까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구독 안 해? 5월 초반에 수입, 그 다음에 수입 9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감독으로 100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김태견이 슬슬 미쳐가기 시작하고 5월 26일날 알칸이 복귀전을 하고 5월달은 김유성, 최준호 대체 선발이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5월달에 김태견이 프라이머리 필승조. 그리고 누가 끌로죠? 홍건이 끌로죠. 6월달에 살짝 부진했습니다. 6월 14일날 키움전 두산이 승리하면서 40승에 선착하면서 2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좀 이따가 수입당하고 그리고 나서 6월 23일날 또 브랜든이 등통증과 비슷한 어깨 통증으로 호소하면서 2이닝 던지고 자진강판합니다. 아, 쟤는 심하이다. 삼성한테 이때까지 1승 9패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위기가 살짝 와요. 그리고 7월달에 다시 9승 11패로 5할에서 2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7월 3일날 롯데전에 한 경기에 말로 홈런 2개를 때립니다. 잠실야구장 한 경기 최초입니다. 그게 양석환하고 양의지. 그리고 7월 13일날 삼성전에 시라카와가 첫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14일날 알칸의 대체 발라조빅이 데뷔전. 그리고 SSG전 수입해 28일날 6위까지 떨어지고요. 그런데 31일날 기아한테 30점을 냅니다. KBO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달성하고요. 기존 27득점을 깹니다. 그리고 한 경기 최다 점수차 승리 기록까지 다 갈아치웁니다. 근데 알칸 발라조빅으로 바꿔갖고 데뷔전 치렀죠. 브랜든 시라카와로 대체 선수로 땜빵합니다. 그러면서 선발이 흔들리는데 그나마 버틴 게 뭐였냐? 이병헌, 김태견, 최지강. 레모스는 계속 타격이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런데 두산이 24시즌에 일요일만 됐다면 집니다. 일요일날 12연패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화전 잠실에서 2005년 이후에 한화전 첫 수입패도 당합니다. 그리고 25일날 한화전 지면서 일요일 13연패. 그런데 김태견 선수가 27일날 KBO 리그 고졸 루키 최다 세이브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죠. 시라카와마저 팔꿈치 부상으로 아예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수 딱 발라조빅 하나 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죽으란 법이 없는 게 누가 또 지쳤을까봐 힘을 보태 불펜에서 이영하 선수가 9월달서부터 10월까지 플러스 4를 거둡니다. 그런데 두산이 잘 버티다가 10월 4일날 삼성전을 지면서 5연패 그리고 5할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20일서부터 22일까지 LG랑 3위 싸움 3연전을 했는데 두산이 1승 2패로 열세. 그리고 일요일날 15연패. 근데 26일날 롯데전 승리하면서 4위 확정하고 곽빈이 데뷔 첫 15승을 달성합니다. 자, 와카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얘기해서 뭐예요 이거? 뚜껑만 열리지. 이제 선발 투수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진 구성은 제가 국내 최강일 것이다 라고 아까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이 아프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최원준의 퀄리티 회복 여부가 관심이고 관건이다. 이게 안 됐습니다. 최승용, 김동주, 이영하 등 선발 후보군들의 활약 여부. 이영하는 불펜, 김동주는 가능성, 최승용은 뭐야? 라고 써놨습니다. 시즌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세상에 그 세 가지 명제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자, 브랜든은요 성적이고 목을 떠나서 이것만 딱 보겠습니다. 브랜든 선수의 등판 기록입니다. 개막하고 나서 4경기 딱 등판합니다. 그리고 나 아파 쉽니다. 6월달까지 던집니다. 나 아파. 근데 나오면 이깁니다. 효율성은 대박이에요. 알칸은 좀 다릅니다. 야는 구속은 절대 줄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알칸의 구속과 구위에 우리 타자들이 계속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칸타라가 어라? 나 분명히 이거 됐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불안해지겠죠. 저는 그게 심리적인 게 진짜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 선발로 들어왔던 발라조빅은요. 야도 보면 참 볼 어렵게 던집니다. 그냥 툭툭 던져도
150 쭉쭉쭉쭉 나오는데 지 혼자 어렵게 야구해요. 타점도 높겠다. 그 구위로 그냥 치라고 던지면 거기서 홈런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못 치게 하겠다고 낮게 다 볼. 예. 그게 결국은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졌다. 현빈 30경기 167이닝 15승 9패 탈삼진 154개. 그런데 야두 보면 좋은 날하고 안 좋은 날 차이가 좀 있어. 좋은 날은 볼넷 없이 쭉쭉쭉쭉 가. 근데 좀 안 좋은 날은 이해할 수 없는 볼넷을 계속 주는 거야. 그리고 주자 모아놓고 뻥! 24시즌에 좋은 공부를 했다. 곽빈 선수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원준 선수를 좀 보겠습니다. 4선발까지 최원준이 이상이 없어야 5선발을 이 오디션을 볼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4선발이 그냥 저냥 6승했다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그 선수가 최원준이라면. 이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동주 선수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동주 선수의 등판 기록인데요. 3월 28일 날 선발 나왔고요. 4월 달에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짜로 로테이션을 돌았죠. 그런데 야가 기회가 왔을 때 옳다구나 하고 잡아야 되는데 퍼포먼스가 기회를 줬는데 안 나오니까 결국은 넘어갑니다. 다음 최승용 선수. 놀라지 마세요. 이게 페넌트레이스 총 등판 현황입니다. 선발로 그래도 9월 달에 좀 던졌어요. 그러면 개막하고 나서 6월 달까지 몸조리 하셨어요. 최승용 선수의 통산 기록 한번 볼까요? 불펜으로 48, 34. 저게 제가 봤을 땐 쥐약이었던 거예요. 저건 최승용 선수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두산에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5선발 최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기록 보면 별로죠.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이 친구가 뭐가 특별하냐 하면 대체 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선발 등판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루키입니다. 저는 4월 달에 저러다 말겠지. 5월 달에 계속 로테이션 돌길래 저러다 말겠지. 근데 확실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달러. 깡다구가 이놈 보통 아닙니다. 아, 평속도 마음에 들어. 까부 던질 줄 알고 슬라이더 던질 줄 알고 포크 던질 줄 알고. 이 친구 시즌 초반에는 커브를 안 던졌었어요. 그러다가 7월 달에 복귀하면서 커브를 장착하고 나타난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시즌을 치르면서 새로운 구종을 장착하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는 새로운 구종을 습득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김유성 선수가 7경기를 나왔습니다. 김유성 또한 평속, 구위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최준호와 김유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도 싸움딱입니다. 피하지가 않아요. 공 자체가 상당히 터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다듬으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김민규는 좀 아쉬웠습니다. 4경기 그래도 선발로 나왔어요. 자, 24시즌에 선발들이 누가 얼마큼 나왔는데 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WAR 스태티지 기준으로 곽빈 30경기, 브랜든 14경기, 발라조빅 11경기, 최원준 24경기, 최준호 15경기, 알칸 12, 김민규 4, 시라카와는 뭐 대체였으니까, 김유성 7, 김동주 9입니다. 그러면 선발 WAR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7위를 했습니다. 분명히 두산은 23시즌에 비해서 분명히 선발진에 대한 구성은 시즌 전에 문제 없었으나 뚜껑을 열고 결론을 쫙 펼쳐놓고 보니까 23시즌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24시즌 불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 정철원의 풀시즌의 성적이 중요하다. 홍건희의 파트너를 급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철원 선수가 클로저로 시작을 해? 그러면 홍건희 선수가 프라이머리 넘버원이야. 이 친구의 파트너를 빨리 구해야 된다. 앤드 거기에 김태견, 김유성 등 신예급들의 주전 발돋움 여부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클로저 정철원인데 이 친구 2년간 너무 많이 던졌다. 그런데 현재 두산 불펜을 보면 클로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정철원 말고. 그래서 정철원이 클로저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그나마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2년간의 갑작스러운 투구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정철원 퀄리티 마음에 걸립니다. 홍건희 역시 핵심입니다. 홍건희도 지난 4년간 두산에서 미친듯이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홍건희도 늘 팔 상태가 조마조마하다고. 그 다음 박치국 역시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 23시즌 부상에서 복귀한 시즌이었는데도 60경기 이상 출전했다. 그리고 23시즌 말미에는 어깨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그런데 이 친구 아예 대놓고 2, 3년간 계속 부상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24시즌 역시 필승조의 중심인 건 맞는데 이 친구도 몸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플랜 BC가 중요하다. 이영하가 첫 번째 플랜으로 떠오른다. 이 친구는 분명히 선발로도 뛸 수 있고 선발로 뛰어야 더 빛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발 쪽에서는 대안이 있다면 이영하 선수가 불펜 쪽에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산은 오히려 선발 쪽에서는 대체 옵션이 좀 있고 불펜 쪽에 대체 옵션이 좀 모자르다. 그러면 24시즌에 불펜 쪽의 플랜 B는 이영하가 첫 번째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플랜 B가 김태견이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선발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의 모습이라면 선발보다는 오른손 타자 전문 불펜이 어울린다. 그 다음 김명신은 필승조라기보다는 약간 롱 쪽에서 헌신하는 역할. 근데 이 친구도 너무 많이 던졌어요. 그 다음에 박신지. 이 친구도 저는 선발보다는 오히려 롱 쪽의 불펜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유성 마찬가지였다. 최지강을 한번 눈여겨봐라. 이 친구 꽤 강단이 있는 친구다. 볼 던지는 걸 보면 두려움 없이 냅다 꽂는 스타일이다. 23시즌 딱 25경기 등판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어떤 특정 보직을 맡을 수 있을지 지켜보자. 그리고 좌완 이병헌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결과를 보시겠지만 저도 소름 돋는 게 두산편에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정철원 선수가 2년 동안 갑작스럽게 투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상태가 마음에 걸린다. 문제 없어야 된다. 너무 문제 있었죠. 구속 9위가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개막하고 결국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클로저에서 물러났습니다. 홍건희 선수 기복은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버텼습니다. 박치국 필승조라기보다는 24시즌에는 거의 롱맨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세 가지 리스크는 거의 다 어느 정도 현실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초반에 이런 게 버버버벅 터져버렸어요. 두산 불펜 어떡하나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플랜 B 이영하가 자리를 잡고요. 김태견이 필승조로 황골 탈퇴를 하고 결국은 클로저가 돼버리고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최지강을 한번 눈여겨보라고. 이 친구가 뻥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병헌의 발전. 제가 말씀드리고 플랜 BC로 뽑아드렸던 이영하, 김태견, 최지강, 이병헌이 플랜 BC에서 졸지에 전부 필승조로 쫙 올라가면서 불안했던 정철원, 홍건희, 박치국 이 선수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24시즌 프리뷰에 두산 불펜은 내부적으로 팀 파트 중에 가장 불안한 파트다. 그리고 특히 좌완 불펜은 수년간 거의 없었다. 24시즌은 정철원 선수의 건재, 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얘가 흔들리면 모든 게 습으로 간다. 올 시즌도 클로저 문제가 부각되면 또 혼란이 올 것이다. 왔죠. 두산 불펜은 항상 부상이 문제다. 올 시즌도 박치구, 김강률 등 부상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올 시즌 불펜도 태풍전야다. 투수 파트 종합. 선발은 많아서 고민인데 불펜은 없어서 난리다. 선발과 불펜 운영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올 시즌 김민규, 김태견 등을 이용한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나름 기대가 된다. 만약 불펜에서 김민규, 김태견이 제 기대대로 터져준다면 거기에 박신지까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시나리오다. 이게 터지면 순식간에 무서운 불펜이 될 수 있다. 저는 올 시즌 이영하가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본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이영하, 김민규, 김태견 등이 올 시즌 두산 투수진의 변수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변수가 좋은 쪽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산 불펜은 리그 최강의 불펜이 됐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 정철원의 풀시즌 성적이 관건이다. 진짜 우려대로 이렇게 됐죠. 홍건희 선생님의 파트너를 급구한다. 김태견 선생님께서 등장하셨다. 김태견, 김유성 등 신예급들 주전 발돋움 여부가 중요하다. 김태견 선생님 국대 되셨습니다. 자, 정철원 선수입니다. 58, 67 결국 두 시즌 많이 던진 게 데미지가 그대로 온 거예요. 홍건희 선수를 좀 보겠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없었으면 두산의 4년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두산의 역대 트레이드 중에 손꼽히는 트레이드가 홍건희 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24시즌 홍건희 선수는 결국 마무리 역할까지 또 수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불안하네 어쩌네 해도 결국 결정적인 역할은 지난 4년간 전부 두산에서는 홍건희였다. 슈퍼 울트라 크레이지 루키 김태견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60경기 저 어린애가 평균 에버리지 2.08에 65이닝 살벌합니다 진짜. 김태견 선수의 레파토리인데요. 포심 148,
까부는 거의 안 던집니다만 던졌다 하면은 가끔 저렇게 타이밍 뺏는 거. 그리고 슬라이더입니다. 이런 아가가 휘청거리던 두산 불펜을 패스트볼 슬라이더 이 두 개로 구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치국은 지난 2년간 부상을 안고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박치국 선수의 등판 기록을 좀 보시면 제가 지난 4년간 두산 불펜을 지탱했던 건 홍건이다. 그 전에는 박치국이었습니다. 67, 61, 63. 저 3년간의 미친 듯한 피칭이 결국 몸에 데미지가 와서 그 이후로 이렇게 부상에 시달린 거죠. 그리고 23 시즌에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62경기를 던졌습니다. 또! 그러니 당연히 힘들죠. 박치국 이 친구 쓰임새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플랜 B로 첫 번째 언급했던 친구가 이영하입니다. 불펜으로 커리어 하이. 레파토리는 아직도 짱짱합니다. 어디 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 첫 번째 옵션이 전 이영하가 아닐까. 거기 아까 프리뷰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병헌 너 이제 발전하면 돼. 한 3년 고생하더니 야가 24시즌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불펜 최다 경기 77경기, 평자 2.89, 인닝 65.1이닝. 사실 아직도 저는 야가 더 발전하려면 볼넷과 삼진 비율을 조금 더 이상적으로 맞춰야 될 겁니다. 아직도 볼넷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프리뷰에 이 친구 좀 눈여겨봐라 했던 친구 최지강. 그런데 최지강은 제가 눈여겨보라고 했지만 좀 심하게 미쳐 날뛰었습니다. 매력적으로. 레파토리를 좀 보시면 정말 매력 있는 게 이거예요. 이 친구의 패스트볼은 포심이 아니라 투심이에요. 역방향이라는 거죠. 우타자 몸쪽으로. 그리고 순방향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슬라이더. 이겁니다. 24시즌 두산 히트 상품 3대장 중 한 명이 최지강이다. 그 다음에 이교훈 선수인데요. 좌완입니다. 33경기를 나왔는데 패스트볼, 까부,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을 던집니다. 즉 우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레파토리도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그런데 아직 덜 다듬어져 갖고 막 세게만 던질라 그래. 좀 깎고 조이고 다듬으면 될 겁니다. 김명신. 솔직히 김명신 선수도 진짜 고생 많아요. 58, 68, 70. 당연히 힘들죠. 쌓인 거예요. 그래도 보면 김명신 선수가 나오는 타이밍은 이제 뻔합니다. 선발이 빵 하고 무너졌어. 김명신. 불펜 파트 종합. 클로저 정철원으로 시작해서 김태견으로 끝났습니다. 홍건희, 최지강, 이병헌, 김태견 4인방의 활약으로 리그 최강 불펜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존의 김명신, 박치국 등 고생했던 선수들의 부진이 안타까웠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그래서 WAR 비교 두산이 2위입니다. 으쓱으쓱 인정. 두산 불펜이 젊어지고 위력적인 투수들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미래까지 잡았다. 투수 종합. 사실 외국인 선발만 제대로 있었으면 리그 최고의 투수진이었을 겁니다. 선발 불펜 다 합쳐갖고. 근데 오히려 상수로 생각했던 외국인 투수들이 가장 변수가 됐었죠. 선발은 55점, 불펜은 100점. 그래서 두산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불펜이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 이렇게 두산의 24시즌을 투수를 이렇게 평가한다. 개수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